우선 테스트부터 좀 만들어 봅시다. 테스트를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통과 안 되면 또 어떡하죠? 통과했다. 뭐야, 5, 3, 11이 갔으니까. 11이 들어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푸시백으로 넣으면은, 이제 저 형태로 넣으면 5, 3, 7, 3, 11. 그래서 remove first 하면 얘를 지우고 요 위치가 11이 되겠죠. 그리고 팝백 하면 얘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우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더 잘 만들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 칠, 3, 7, 3, 11. remove all 하면 7, 11, 7이 될 거고, 7, 7이, 아니. 7, 7 remove 하면 11이 될 겁니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
그냥 짜면 뭐야? 아, 이렇게 쳤는데 안 됐어. 뭐가 문제일까요? 안 됐어요. 이렇게 짰더니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요거는 아마 처음 거는 잘 지워졌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얘가 이 과정을 보면 다시 여기다가 써볼게요. 우리 테스트를 보면 7, 3, 7, 3, 11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푸시백을 써서 좀 들어가는 걸 좀 쉽게 할 수 있게. 왜 푸시 프론트 하면 지금 막 이렇게 꼬아놔가지고 이게 나중에 따지기가 좀 어려우니까 푸시백으로 데이터를 넣어놓고 지워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움직이면서 3을 만나니까 얘를 갖고 오죠. 그렇죠? 그럼 7, 11, 7, 3이 돼요. 그 다음 거 보고 요거 없네? 그럼 지우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덮어 쓰더라도 3에 3을 덮어 써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처음에 보니까 7이 처음이야. 근데 뭘 갖고 와? 7을 갖고 왔죠. 근데 얘는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을 하나밖에 못 지운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오히려 포문이 별로야. 뭐 여러분 폼으로도 짤 수도 있는데 별로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요 과정은 뭐예요? 지우면은 그 위치에서 다시 검색을 해야 돼. 왜? 또 갖고 왔으니까 갖고 온 데이터가 내가 지우려는 데이터하고 똑같은 데이터일 수 있어요. 요거처럼 얘를 갖고 왔으면 7로 덮어 썼는데 7이 하필 또 내가 지우려는 7이야. 그럼 또 그 자리에서 i를 증가시키지 않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위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지. 7이 그 내가 지우려는 게 아닐 때까지는 계속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for는 보통은 이렇게 정형적으로 이렇게 쭉 앞에서 쭉 갈 때 쓰는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막 가다가 안 가다가 뭐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그런 냄새다. 그렇게 이제 반복을 동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파일 문어 짜는 게 좀 더 뭐 괜찮은 스타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할 때 그 for는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while문은 횟수가 가변적일 때 한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 정수를 받아라. 그럼 그거는 for문을 안 짜요, 보통. 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짜고 나면 이게 또 죽으면 창피한데. 테스트는 우선 통과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얘도 쟤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가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얘 remove all은 쟤랑 좀 성격이 다르다. 만약 쟤를 이용하고 싶다. 서치를 이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서치를 그대로 쓰기에는 그래요. 서치를 그대로 쓰기엔 그렇고, 서치를 약간 바꿔주시면, 요렇게 바꾸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제 스타트를 이퀄로 0 놨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find하고 remove first 했을 때는 코드 안 바꿔도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0, 맨 앞에부터 검색하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옮겨놓으면 그 자리에서 또 검색하면 되죠. 어떻게 되나? 인덱스가 뭐가 아닐 때 해야 되죠? 있을 때 지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해야 되죠. else는 못 가. 물론 더 깔끔하게 이 while 조건식 안에다가 뭘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무식하게 짜서 그 무한루프를 즐겨 써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서치를 하고 서치했는데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키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지우고 그럼 한 바퀴 돌면 어디서부터 검색을 해요? 응? 여기 플러스 1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아까 보면 어떻게 돼? 얘를 갖다 놨으니까 검색을 하면 또 어디서부터 검색하는 게 좋아요? 아까 검색한 위치부터. 만약에 예를 들면 7, 3, 5, 5, 3 있다. 그러면 얘는 아니니까 여기로 왔죠. 그러면 3을 지웠을 때 여기 갖다 놓는 데이터가 뭐가 돼? 또다시 3이잖아. 그럼 그 위치에서 또 검색을 하면 요 위치 거 또 지우면 여기 와서 5. 그 다음에는 검색하면 3이 없겠네. 통과가 될까? 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푸시 2개, 팝 2개 했어요. 앞에 넣는 거, 뒤에 넣는 거. 그리고 앞에서 빼는 거, 뒤에서 빼는 거. 그리고 둘 다 O1, 상수 비용으로 하게끔 했어요. 그 상수 비용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뒤쪽은 원래 배열이니까 상수 비용 할 수 있는데 앞쪽은 그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remove는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 remove. find의 비용은 얼마예요? find의 비용은. 우리가 빅 O를 따질 때는 최선의 경우 아니면 최악의 경우. 뭘 봐요? 최악의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순차 검색의 최악의 경우는 몇 번 해야 돼?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개수가 n개면 n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선형 비례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ON이 되는 거죠. ON이 돼요. 물론
ON이 되는데 얘를 또 땡겨야 되면 ON에 N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ON에다가 상수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ON이에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따지면 찾는데 ON, 삭제하는데 ON이라 ON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ON하고 삭제하는 데는 뭘 한 거야? O1한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둘 다 ON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ON인데 그래도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효율성은. 이게 더 나은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구현하다가 자료 구조를 구현하다가 항상 코드 중복을 만나게 되면 그 중복을 없애는 방향으로 코드 개선을 해주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find를 만들고 remove 만들라 봤더니 둘이 비슷한 어떤 검색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기능을 밖에 빼서 만들고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저 search라는 걸 자체적으로 프라이빗으로 안 하고 리스트 같은 데서는 그냥 퍼블릭해서 밖에서 필요하면 쓰게끔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리스트는 어떤 종류의 거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자 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대략 만들었어요. 몇 가지 더 넣어야 되는 거 있는데 대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부분은 지금까지 안 썼는데 요 부분은 뭐라는 거냐면 반복자를 하는 거예요. 반복자. 그래서 자료 구조에서는 항상 반복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노트 갖고도 한번 설명드릴 텐데 코드만 갖고 잠깐 그래서 모든 복합 타입의 자료 구조에서는 반복자라는 걸 가지게 돼요. 영어로는 itera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iterator는 뭘 해주는 거냐면은 저장되어 있는 자료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방문할 수 있게 해줘요. 방문하는 순서는 요거 만든 사람 마음. 요거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요거 만든 사람 마음. 근데 C++에서는 반복자를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은 포인터 개념으로 포인터로 구현을 합니다. 다른 언어는 또 다른데 C++에서는 자료 구조를 포인터로 써요. 그리고 이 포인터들을 접근할 때 쓰는 것이 begin, end, C begin, C end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begin이 요소를 접근할 때 쓰는 시작 포인터예요. end는 끝나는 포인터입니다. 끝나는 포인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냐면은 for A가 그 반복자를 제공하는 그 자료 구조예요. 타입의 자료 구조예요. 그러면 얘는 begin, end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또 C begin이나 C end를 가지게 돼요. 복잡한데 begin을 가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로 반복해서 우리가 차례차례 요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는 포인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구조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여기 이제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비긴은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여기가 비기닝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 이 포인터가 엔드랑 만났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and는 여기 있는 요소들이 아니라 여기를 가리키게 돼요. 그러니까 요소들이 여기까지 있으면 요소들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여기 가리켰다, 여기 가리켰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T 이터레이터의 그 디레퍼런싱 하면은 요 데이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리켜서 결국엔 얘가 뭘 가리키게 돼? and를 가리키게 되면은 이제 반복을 종료하게 돼요. 이 구조가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안 하고 for auto and a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이 구조가 쓰는 게 뭐냐면은 이터레이터입니다. 이터레이터. 알겠어요? 그럼 이터레이터를 만들 때 핵심 되는 연산들이 요 5개예요. 5개. 플러스는 요 이터레이터를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2개는 요 중앙에서 요때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알겠어요? 그거 역할을 해주고, 얘는 여기서 IT에 써서 요 데이터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맨 아래 가면 begin, end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begin의 생성자의 값은 뭘 두고 있어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두고 있어요. 얘는 end는 배열 리스트 플러스 사이즈면 어디야? 지금 요 그림 여기죠. 거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end는 절대 우리가 위치를 안 바꿔요. 프로그램 할 때. 얘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begin과 C begin의 차이는 얘는 뭐야? const iterator라고 그래요. const iterator는 가면서 그냥 보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const iterator가 아니라 얘네들은 뭐야? 가면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자료 구조에서 요 생성자입니다. 요 생성자. 그래서 요 생성자는 인자로 뭘 받고 있어요? Initializer List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새로운 C++는 초기화 문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unsorted array list 뭐 A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얘가 어떻게 받아와? initial list라는 타입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을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 실제로 이렇게 받아오면은 내부 배열에 1, 2, 3이 들어가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 뭐 했어요? 푸시백 했죠? 그러면 1 푸시, 2 푸시, 3 푸시 하면 이 모습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요 형태의 생성자는 꼭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처럼 테스트 해보려니까 757 막 푸시백을 많이 했잖아. 근데 한꺼번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구성해 놓고 테스트 해보려면 여기다가 A 75775 해놓고
테스트해 보면 되겠죠. 좀 더 쉽죠. 테스트해 보기가. 그래서 요거 쳤어요. 요거 이니셜 리스트는 안 치신 분들 잠깐 줄 테니까 자기 거에다 요 코드 for auto n init list pushback n 요거 넣어 놓으세요. 제가 테스트 쪽으로 좀 넘어가게. 지금은 remove all까지 한 상태에서 뭘 추가하지 않고 뭘 설명했어요. 반복자를 설명했고 요걸 설명했어요. 반복자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셔도 돼. 내가 맨날 드릴게. 그거는 드리는데 보고 이게 뭐 하는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리뷰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치고 계실 테니까 잠깐 보면 이제 그 역할들을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요 받은 주소를 여기다 세팅해 놓고 오퍼레이터 플러스는 P를 하나 증가시키죠. 요거의 차이는 알죠? 앞에 쓰나 뒤에 쓰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전이 후이 그 개념이고 얘 두 개는 뭐 그냥 두 개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현재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야? 10개. 소수대인가? 이게 맞나? 요런 코드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있어서? 그 이터레이터를 만들고 begin, end 메소드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for auto. 이 리스트는 내가 만든 타입이잖아요. 내가 만든 타입을 새로운 요 for each 포문을 쓰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터레이터가 제공이 돼야 되고 이터레이터가 제공이 된다는 것은 아까 이거 지웠는데 begin, end 메소드가 제공된다는 거고 그 begin, end를 만들려면은 그 begin과 end가 그 이터레이터가 이렇게 동작할 때 그 동작과 관련된 코드를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처럼. 그러면 얘가 통과될까?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를 빨리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요런 식으로 여기서처럼 이렇게 푸시백 이렇게 여러 번 호출해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안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다양한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또 이 위에서도 우리가 검사할 때 아직까지 이걸 안 써서 테스트했는데 이런 형태의 테스트들을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현재 상태랑 내가 기대했던 상태가 맞는 건지를 요걸 이용해서 볼 수 있죠. 이터레이터를 이용하면 항상
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니까 얘네들 바꾸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그리고 코드 하나만 추가 설명드리면 요 오토에서 요 오토는 무슨 타입일까? 무슨 타입으로 유출될까? int예요. int예요. 그러면 이 C++에서는 int를 바로 정수로 그 문자열로 못해. 그래서 그거를 요 정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toString이라고 스탠더드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요 정수를 문자열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문자열들의 결합은 이렇게 쭉 이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혹시 클리어라는 메소드를 많이 제공할 때도 있어요. 클리어는 뭐예요? 자료 구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왕창 비우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하면 될까? 사이즈를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사이즈 이퀄 0. 그럼 끝이에요. 클리어는. 그쵸? 이거 뭐 클리어 만든다고 해서 뭐 거기 있는 데이터들이 뭐 100개 있으면 100개를 다 뭐 0으로 초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얘는 사이즈 이퀄 0. 그 다음에 여기 안 맞는 게 있구나. 요 오퍼레이터 인덱스, 요 오퍼레이터는 색인을 이용해서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먼저 뭘 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인덱스의 범위를 검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짜도 되고 뭐 어떻게 짜도 되는데 이 두 개는 하나는 어디서 쓰이는 거예요? 얘는 색인 연산자를 그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쓰이면은 얘가 쓰이는 거고 왼쪽에 쓰이면 얘가 쓰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얘는 컨스트예요. 그리고 얘는 컨스트 아니고 뭘로 반환하고 있어요? 레퍼런스로 반환하고 있어요. 레퍼런스 반환해야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만약 이렇게 있을 때 A0은 3.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1, 2, 3에서 맨 앞에 게 뭘로? 3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얘 딱 보면 또 코드 중복이네. 이 리스트 0이 아닌데. 얘기 좀 해주세요. 리스트 0이 아니라 뭐? 인덱스. 근데 얘는 코드 중복된다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걸 코드를 빼서 어디 만들어 놓고 걔를 호출해서 이 양쪽에 쓸 수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는 컨스트고 하나는 컨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빼내봤자 활용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예외 처리해 주는 게 맞아요. 예외 처리. 그러면 거의 다 만들어졌고 이제 남은 건 자, 이거 될까 안 될까? 아니면 될까 안 될까? 요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입 연산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뭐가 있어야 돼? 복사 생성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클래스는 복사 생성자를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복사 생성자 있어? 없어? 우리가 직접 정의는 안 했지만 정의되어 있죠. 시스템에 제공해주고 있어요. 대입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냥 쓸 수 있으면 그냥 쓰는 거지. 만약 그게 쓰는 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재정의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얘가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시스템에 쓰는 거 쓰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문제가 돼요? 자,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몇 개예요?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 2개예요. 스태틱은 객체가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죠. 그럼 걔는 빼. 스태틱은 클래스 데이터, 그러니까 전체 객체들이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하나씩 객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뭘 갖고 있냐면은 정수 하나랑 배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요 배열대 크기가 다르나 같으나? 같죠. 그러면 이 우리가 만들지 않고 그냥 시스템에 제공해 주는 거를 쓰면은 시스템에 제공해 주는 애는 어떻게 해? 무슨 방법을 써요? shallow copy. 덤핑을 한다는 거잖아. 요 내용을 요 메모리로 덤핑해줘. 그럼 상관없지. 그래서 얘는 재정의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정의를 안 해도 되는 애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늘 클래스를 만들면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교수가 그 귀찮아서 안 했구나, 아니면 빼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그 자료 구조 만들면서도 필요하면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할 거예요. 그럼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자의 재정의가 필요할 때는 언제예요? 샬롯 커피가 아니고 뭐가 필요할 때? 디카피가 필요한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실세 적응을 쓰면. 근데 이 버전은 문제가